안녕하세요.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정주헌TV의 정주헌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겠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국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일생을 조국의 부국항병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의 업적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부국에서 빈국으로, 항병에서 패잔병으로의 역사를 뒤로 되돌리려고 하는 무리한 폭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빅브라더와 당의 슬로건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과거의 역사를 뒤엎는 일에 광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함으로써 미래를 지배하여 이 나라를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망쳐놓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완성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완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사실을 사실로 알 때 참다운 국력이 생겨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역사를 숨기고 수정하고 왜곡하는 것을 묵인할 때 우리는 공멸하는 일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지만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이 김일성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괴뢰정부인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세웠습니다. 남한은 유엔의 감시 속에 50총선거를 거쳐 합법적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건국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한 분단된 강산은 피 비린내 나는 살육장으로 변했고 찢겨진 국토와 산하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3년간의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유엔군 최고사령관 메가더는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는 최소 100년을 걸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건물의 파괴와 국토의 폐허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국민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53년 5월 국회의원들이 농촌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추수한 양식을 동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농가에서는 불에 볶은 왕겨가루와 나무를 썰어 넣어 만든 죽과 누르스름한 벽토가루 등이 음식물로 나와 있었고, 쑥이나 나물로 만든 죽은 그나마 먹을 만한 좋은 음식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겨, 즉 벼 껍질을 볶아 가루를 만들어 연한 나무 가지를 넣어서 죽을 쓰고 흰색의 흙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 현장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부항병이 든 농민들의 얼굴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었고 그저 살려달라는 애소를 받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또 전북 옥구에서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걷어와 물을 부어 끓여서 만든 일명 꿀꿀이죽을 한 그릇에 30원씩 받고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는가? 이 말은 1955년 10월 8일 60개국의 대표로 구성된 유엔 한국재건위원회의 인도 대표 메논이 유엔에 보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재건한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무모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찰단으로 함께 취재한 영국의 런던 타임즈의 사이먼즈 기자도 이 말을 인용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쓸 정도니 6.25 전쟁 후 한국은 그야말로 헬조선 그 자체였습니다.
썩은 목피, 춘궁기, 보릿고개의 1960년대를 아십니까?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농가들의 식량 사정은 1960년대 말까지도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의 영세민들도 춘궁기의 굶주림, 즉 보릿고개는 한 해의 통과 의례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릿고개는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그 이듬해 봄철에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 양식이 떨어진 상태로 자랐던 3, 4월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1960년 3월 뉴스에 농업 전문가들의 추산으로 90만 호의 한 가정에 최소 5명의 식구로 봤을 때 45만 명이 아무 대책 없이 굶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한 일간지에는 각 면사무소마다 정부의 구호민을 받기 위하여 새벽부터 줄을 잇고 있었는데 부항증 때문에 발걸음을 제대로 뛰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은 날로 증가하고 해마다 구정이 지나면 10대 청소년들이 가출이 부쩍 늘고 있다는 소식이 신문의 단골 기사가 되었습니다. 60년대의 청소년들의 가출 이유는 배가 고라서였습니다. 61년 3월 12일자 사회면에는 현대판 흡혈귀라 할 수 있는 떼빵종의 횡포를 개탄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의 서대문 적십자병원을 비롯하여 9개 병원은 자기 피를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로 운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가격은 큰 대접 하나 분량인 380cc에 4,000환으로 지금의 약 15,000원입니다. 떼빵족은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 있다가 피를 팔기 위해 사람이 늦게 나타나면 자기 순서를 양보해주고 대신 자리값으로 피값을 받은 돈에서 500에서 1,000원을 뜯어가는 조직 폭력들의 횡포였습니다. 이들은 새치기도 서슴지 않았고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구 주먹을 휘둘렸습니다. 단속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면 떼빵족은 자신들의 혈액을 병원에 파는 폭칭 아싸리족으로 돌변한다는 기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과 60년 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정주원 TV였습니다.